그러니까 묻는 거에 따라 다른데 출마에 고민하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노 코멘트는 네네. 고민 안 하면 안 했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고민 안 하면 안 한다고 안 얘기해요. 한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걸 노 코멘트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땐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출마를.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불출마, 뭐 대선 대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렇게 완강하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또 한 주 지나면서 출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네. 노 코멘트다라고 얘기하고 아직 결정을 못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러면 언젠가 결정을 내릴 거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민은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아마 불출마에서 고민 지금은 조금 긍정적 검토 단계까지 넘어오는 단계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읽혀지는데 그런데 모릅니다. 이제 사실은 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평생을 관료로서 살아오셨던 분 아닙니까? 네. 저분들이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 저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또 출마 선언했다가도 계속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이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고 보고요. 저는 뭐 한덕수 총리의 이 출마와 관련해서는 총리께서는 지금은 이 어려운 국정 관세 전쟁에 들어서서 이제 3개월 관세 25%를 미국에서 유예했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지금 4월 달에 대미 수출이 14%나 급감하고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 것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게 지금 뭐 대선에 대해서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논란을 끄고 갈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정치권에서도 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한덕수 카드는 잠복했습니다. 더 이상 뭐 한덕수 나오라든지 한덕수 추대하자든지 서명운동 하자든지 이런 거는 없어졌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는 우리 경선을 간다라는 건데 사실 민주당에서 박찬대, 권한대행 또 대변인들 뭐 의원들의 입은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그러나 뭐 거칠게 비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말 권한대행으로서 위기 수습하고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걸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어요. 우리 당의 중심적인 거는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는 하려면은 들어와서 하라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건데 지금은 뭐 우리 당내 후보들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조금 견제하는 상황이지 지금 들어오라거나 연연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 경선을 잘 치러서 우리 후보를 뽑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게 한덕수가 됐든 아니면 이낙연 전 총리가 됐든 이준석 지금 후보가 됐든 한 번 더 반 이재명 연합전선의 빅텐트를 만들어야 이길 수 있는 선거로 갈 수 있지는 않느냐.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고 안 하고 문제는 이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정해라. 결정해서 선언하고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같이 우리 당 후보와 뭐 단일을 하든지 빅텐스를 원한다면 거기 들어오라는 입장이지 우리 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뭐 출마를 시켜서 어떻게 한다 이건 이미 다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정하고 있지 않다. 상정을 안 합니다. 상정을 안 하는 거고 있고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 뭐 걸어온 길이 관료 출신이라는 거는 일맥상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너무 해외 생활을 오래 한 겁니다. 네. 그 국내의 작은 정세를 몰라요. 그분이 지하철 타다가 지하철 못 찍었잖아요. 예. 카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네. 이 국민들에게 그냥 하루아침에 지지도가 떨어졌는데 한덕수 총리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전수전을 다 겪었잖아요. 네. 다 겪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한덕수를 빼고 여론조사할 때 하고 한덕수를 넣고 여론조사할 때 한덕수 개인의 지지도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 이재명이라고 하는 총량은 늘어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올 경우에는 기존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받을 수 없는 지지 세력들이 있다는 건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예. 면에서 보면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빅텐트에서 반 이재명 연합 전선을 연합 연대를 한다고 할 때 그때는
굉장히 그 파괴력이 있는 카드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결단해서 할 문제예요. 이걸 뭐 주변에서 부추기고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우선은 우리 경선 레이스를 정말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볼 때 이렇게 저 주자들 가지고 가면은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리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념하는 게 저는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2개 토론 다 지켜봤는데 저 스스로도 좀 이렇게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좋게 보면은 홍준표, 한동훈의 저 설전이라고 할까요? 구도 자체는 잘 잡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두 사람 다 1위인 김문수 떨어뜨리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사람의 대결 구도로 만들려고 정말 의도된 도발을 서로가 주고받는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경선 속에서는 야, 1위 하던 김문수는 어디 갔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김문수 지우기에는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지우기를 하려면은 왜 하필 키높이 구두나 눈선 문신 가지고 하냐 이거예요. 네.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경선 자체를 조금 우습게 만들고 우리 후보들의 경쟁력,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저렇게 하니까 국민의 후보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덕수 총리라도 불러내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밖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후보들 모두가 1차 TV 토론과 관련돼서 국민들과 언론들의 혹독한 비판을 아마 다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4월 29일 날 이후에는 두 사람으로 주리들은 그 경쟁에서는 다른 내용들을 들고 나올 거다. 예를 들면은 북한의 핵 대응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상법 개정안 이게 정말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을 살리는 것이냐, 경제를 더 죽이는 것이냐 이런 거. 그다음에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거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네네. 그리고 대미 관세 전쟁에서 협상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각자 강점들이 다 있습니다. 왜 그 강점들은 살리지 못하고 키높이 얘기를 하느냐? 그런 거 하냐 이거예요. 네.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뭐 다른 후보들하고의 비교 우위가 계엄을 저지했다라는 걸 우위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해 계엄을 저지한 게 아니잖아요. 당대표로 있으면서 계엄을 못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가 이렇게 완패하지 않았으면은 비상계엄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누구 하나 비상계엄과 그리고 탄핵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그 반성을 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나는 뭐 계엄을 저지했기 때문에 당신들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비교 우위를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저 당은 아직도 비상계엄과 탄핵 프레임 속에 갇혀가지고 미래로 못 나가고 있구나. 이런 것만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는 좀 미래를 향한 정책 아젠다를 가지고 좀 경쟁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 4강부터는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젠 치열해질 거다. 참 저도 사실은 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4강에 들어올 것 같은데 정말 누가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다른 여론조사도 조금 높게 나와요. 오차범위 내지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반대로 우리 경선 룰대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하면은 나경원 후보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 룰대로 하면은 나경원 후보가 미세하나마 조금 더 올라가요. 그런 거고 또 그 차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경우는 누가 지지층들이 여론조사 올 때 신속하게 받아서 응답하느냐 이 차이에 갈릴 정도로 미세하다고 봅니다. 미세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관전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과연 저렇게 두 분이 저런 싸움을 할 때 예를 들면은 뭐 한쪽에서는 정강훈 당으로 가라, 한쪽에서는 뻐꾸기니까 탈당해라 이런 싸움을 할 때 과연 누구에게 표가 더 갈까? 저는 탄핵에 반대하고 그리고 대통령 복귀를 원했던 사람들의
표심에 호소하는 게 나경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나경원을 상대로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을 공격하는 게 그 표가 올까? 오히려 안철수는 탄핵에 찬성을 했잖아요. 그럼 탄핵에 찬성을 했으면 지금 탄핵에 찬성했던 표들은 지금 한동훈에게 다가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표를 갖고 오려면은 한동훈을 상대로 공격하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일반적인 평인데 하여튼 우리 안철수 후보님은 독특해요. 그나마 네. 두 사람이 4위 경쟁을 놓고 볼거리를 준 거는 뭐 다행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정당한 문제 제기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어떤 룰을 갖다 놔도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됩니다. 지금 룰을 이제 완전 국민 경선에서 당원 50, 국민 50 여론조사 이렇게 해서 하니까 바로 나타나는 게 지금 90% 아닙니까? 사실은 김동연, 김경수 이 사람들은 착한 둘러리예요. 근데 저는 착한 둘러리를 떠나서 참 아까운 둘러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 다 굉장히 장점이 있고 특히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저분이 이재명 후보하고 경쟁해서 5%밖에 안 나올 후보가 아닌데 지금 저렇게 룰도 바꾸고 하면서 왜 저렇게 90% 이상의 득표를 얻어서 압도적으로 후보가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와, 이게 이재명 대표의 1인 독주체제라는 게 저렇게 무섭다. 경쟁의 싹을 그냥 잘라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적어도 여론조사도 지난번 총선 때 정말 그 비명들 제거하려고 저 회사 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됐으면 이번에 안 넣어야 되는데 이름만 바꿔서 또 넣는 거는 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